거리 측정기를 빛을 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거리를 계산해 주죠.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레이저를 표적에 쏘고 이게 에이사 레이더도 그렇게 하는데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이게 했더니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 이게 기계에 딱 맺히면은 그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또는 레이저범의 각도 변화를 삼각 측량 방식으로 해서 거리를 계산한다.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빛의 속도와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목표물을 짧고 강렬한 레이저를 빛을 발사를 합니다. 반사되어 들어오잖아요. 그 왕복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이렇게 삼각 측량 방식이 있고 펄스 레이저 방식이 있고, 자, 레이저 삼각 측량 원리는 근거리 측정이 센서의 주로 사용하는데 레이저 점 또는 선을 물체에 투사한다. 반사된 빛을 다른 각도에서 감지해 삼각폭을 이용하여서 거리를 계산한다. 매우 정확한 거리 변화 측정, 변이 센서 등에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목표물까지 레이저를 보냈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거나 반사된 레이저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리를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비접촉식 측정 장치다. 제가 이렇게 전파로서 전파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 정도의 전력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시간에 도달하더라. 이런 것들을 전파가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사라지거나 변화를 보이는 그곳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파 거리 측정은 레이저보다 훨씬 더 레이저 빛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원리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에이사 레이더에다 측정해서 스텔스 레이더 같은 거는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를 부딪혔을 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부딪혀갖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저것이면 저것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걔를 잡는다. 그래서 내가 전자현미경이라든 이런 어떤 전파를 쏴가지고 사물을 갖다가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디지털 전파 방식으로 잡는 이런 데 있어서 입체 방식으로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그럴 때 그것도 부산대 광맥과들 김창적 교수팀 이걸 하시더라고.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더파를 쏴서 이거를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사물을 파악하시더라고요. 쏘고 송신하고 수신했어요. 이게 제 기술이다. 그것도 YTN에 소개한 기술인데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해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개를 쏴서 스텔스 전투기도 발견하고 여기까지 보낸 시간을 갖다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보낸 시간을 거리 가지고 그래서 사라진 지점을 갖다 다시 쏘아가지고 움직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하고 방향을 계산해 여러 군데 쏴가지고 그다음에 유성에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광학 카메라 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주 별들도 이렇게 어떤 별이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도. 그래서 우주별에 이렇게 천체를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의 각도에 있다는 것을 천체 관측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컴퓨터로 옮겨서 정확히 각도를 계산해서 제가 이동통신의 모든 전파 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체를 지구 전체다 우주도 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뭐 1cm 이렇게 뭐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든다 그랬죠. 이 언덕 우주 지도 만들거나 바닷속 지도 만들거나 육지 지도 땅속 지도 만들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그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 국제 표준을 만들 수도 있고 각 나라나 기업에서 각각 만들 수도 있어요. 숫자 방식이니까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만들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연동해서 모든 어떤 방상 산업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GPS 방식을 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엄마 아이, 뭐 이렇게 조난자 이렇게 등산객, 등원객 이렇게 서로 간의 거리를 뭐 스마트폰에 있든지 아니면 손목시계에 있든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드론 조종할 때도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서 그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조종자와 이렇게 어떤 조종 간에 드론 간에 몇 배면 떨어지면 다시 경보를 울리거나 못 다시 돌아오는 이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삐삐삐 울려가지고 이게 아이한테도 삐삐삐 눌려가고 불빛이 번쩍번쩍 소리 나게 하거나 아이를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위치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드론도 찾을 때 도움이 되겠죠. 이 방식이면 삐삐삐 이래가지고 소리 나게 하거나 불빛이 번쩍 밤에도 찾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주 같은 것을 이렇게 뭐 레이저 레이더도 이런 것을 이렇게 저기 어떤 내비게이션 맵 지도로 해서 전파를 각도별로 쏘게 되고요. 각도별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 실험을 하죠. 이 각도로 쐈더니 어느 지점에 도착하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와 그럼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것을 어느 지점이라는 걸 정확히 아니까 그 전파가 사라진 지점, 이상 지점을 보인 점, 그걸 이제 거리 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전달해서 우주 배려도 이렇게 싸가지고 각도별로 해가지고 우주 배려라는 게 천체 관측을 하면 각도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쐈을 때 이쪽 이 태양이 이쪽이 있고 이렇게 각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전파를 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별은 별이 크니까 그래서 부딪히면 그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모든 전파는 이렇게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면 제 기술이다. 전파했다가 번호를 매기는 것도 제 기술인데요. 에이사 레이더에도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드론 조종할 때 드론 조종할 때 어떤 번호나 또는 뭐 문자도 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적군이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먼저 이렇게 인식이 돼야만 이것이 이렇게 암고가 인식이 돼야만 통신이 되는 이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이 기술은 제가 처음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암호화 시켜서 보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틀리 앞에 딱 맨 먼저 암고 이렇게 해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딱 하면 거기 비밀번호를 딱 대면 그 다음에 통신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조건이 이걸 모르면 이거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시각대를 따라 바꿀 수도 있고 자동으로 동일한 암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시각대를 맞출 수도 있고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 있을 때 영원 오키토키나 이런 금고 같은 데서도 얼굴이 이렇게 자기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만 열 수 있거나 현관문 디지털 키 비디오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양한 데 쓸 수 있는데요. 금고 같은 데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망으로 통신망으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뭐 식당에 계산할 때 아무나 이거 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지켜보고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이렇게 열 수 없도록 지문 인식도 있을 수 있고 비밀번호 방식도 있고 음성 명령 열나라 참게 될 수도 있죠. 그 목소리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 주파수를 10만 원, 5만 원권 이렇게 만 원권, 1,000원권 이렇게 지폐 기술 방식으로 저도 이렇게 동전가에 계산해서 표시해 주거나 카드 얼마, 현금 얼마 해서 통보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 같은 거 못 열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112 신고 들어가 보안센터에 센터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나한테로 이렇게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연동하는 기기가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문자나 이렇게 영상으로 블랙박스에서도 차량 턴다 그러면 이렇게 포커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관찰해 갖고 찍어 가지고 일반 스마트폰이나 모든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범위를 인식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빛을 그쪽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불빛을 비춰주거나 휴전선에 같은데 부대 같은데 사용할 수 있겠죠. 포착하면 불빛이 비춰가지고 맞죠 그쪽을 비춰준다든지 각도를 이렇게 동작 움직임을 계산해가지고 어떤 가로 세로 높이를 잡혀서 이쪽에서 움직였으면 이 동작을 감지해서 경보를 내린다든지 연기 같은 게 입체 같은 거 이렇게 좀 움직이면 그 입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경보를 내린다든지 뭐 그런 것이 가능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입체를 인식해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사람을 저격한다 그러면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전체를 쏴버리는데 대공 방어망에서도 할 수 있고 모든 군사무기는 이걸 쓸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60%, 40%, 70% 이렇게 해서 뭐 스텔스 전투기나 기통 전투기 잡을 때도 쓰고 드론 잡을 때도 씁니다. 그래서 대공 방어망에 쓰죠. 움직일 범위를 예측하고서 이것을 안드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지 마세요. 안드릴이라든지 드론에서도 움직일 범위를 예상해서 이렇게 대공 방어망에서도 모든 방산무기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방산업체가 저에게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계 어떤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다음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